한국 KF-21 1년도 안 돼 시제기 6대 모두 비행 성공.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는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28일 오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KF-21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시제기 6대 모두 비행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KF-21 개발은 지난 2021년 4월 1호기가 출고된 뒤로 이듬해 7월 19일 첫 비행 성공을 거쳐 올해 1월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3월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 시험했고 4월에는 공대공 무장 분리 및 발사 테스트, 5월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은 지금까지 250여 회의 시험 비행이 진행됐는데요. 향후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1800여 회의 추가 비행 시험을 거치면서 조종 안정성과 비행 영역 확장, 항전 장비 성능 검증 및 무장 시험 등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맞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 빛을 본 이후로 지금까지 달려온 개발 일정은 항공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도 기적과 같은 속도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중국의 항공우주 전문 매체는 네디즈에 게재한 기사에서 KF-21의 개발 일정은 경이적인 수준이라고 놀라며 중국의 제니10 개발 일정과 비교 분석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럼 자세한 기사 내용과 웨이보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 KF-21 1년도 안 돼 시제기 6대 모두 비행 성공.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는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6월 28일 오후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KF-21의 6번째 시제기가 천여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형 전투기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6대의 시제기가 모두 제작돼 시험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제기들 중 1호, 2호, 3호, 5호 시제기는 단좌기이며 4호, 6호 시제기는 복좌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 6대의 모든 KF-21을 전시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KF-21의 첫 번째 시제기는 2022년 7월 19일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시제기는 같은 해 11월에 10번 비행을 했으며 세 번째 시제기는 2023년 1월 6일에 첫 비행을, 네 번째 시제기이자 최초의 복좌기는 올해 2월 20일에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6일 첫 비행을 시작한 다섯 번째 시제기와 두 번째 복좌기가 6월 28일 첫 비행을 완료하기까지 걸린 총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제니10 기술 검증기는 2011년 1월 11일에 첫 비행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기술 검증기는 2012년 5월 중순에서 하순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제기인 2011호는 2014년 3월 1일 비행했고 2012호와 2013호의 첫 비행은 2013년 7월 26일과 11월 29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제기인 2016호가 처음 비행한 것은 2015년 12월 19일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기술 검증기까지 포함해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충분히 빠른 속도를 보여준 것인데도 한국의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복좌기까지 2대나 있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서두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우선 우리는 한국의 항공산업 역량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F-16의 조립과 T-50 고등훈련기 및 FA-50 경공격기의 개발 경험을 거치면서 이미 한국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실력은 일본과 인도, 터키와 같은 나라들을 따돌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자산업의 수준은 현재 세계 인류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등은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습니다. 또한 통합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등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국산 개발 제품들입니다. 둘째, 미국의 성숙한 엔진, 5세대 전투기 공급망, KF-21의 기술적 다운사이징은 전투기 개발의 난이도를 낮추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특히 한국은 풍동 없이도 미국과 유럽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1년도 채 안 돼 시제기 6대를 모두 비행시켰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의 협력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KF-21은 분명한 한국의 국산 전투기이고 개발 과정에서도 한국이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KF-21은 록히드 마틴의 화이트 글러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속내는 KF-21을 통해서 F-35가 점유하지 못하는 시장까지 점유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는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F-35는 모든 잠재 고객에게 판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F-21은 F-35의 보급형 버전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수출용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경쟁 제품이 매우 많습니다. KF-21이 빠르게 개발되면 많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젠31에 대한 압력도 증가할 것입니다. 정말 빠르다. 이 시제품은 개발이 정말 빠르네. 아무리 4.5세대라도 이런 개발 속도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야. 한국의 속도가 중국의 속도를 완전히 압도하네.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대단해졌어. 한국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인의 이 속도가 가능하다니. 한국은 정말로 얕볼 수 없는 나라야. 카이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의 낙조를 빠르게 포착했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는 모두 KF-21의 타깃 시장이며 태국에서는 J-10C, 베트남에서는 수호이 35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KF-21은 중국 기준으로는 5세대, 미국 기준으로는 4.75세대 전투기로 보면 된다. KF-2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동급이야. 중국 기준으로는 5세대가 맞지. 젠35는 너무 느리네. 엔진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속도가 정말 빨라. 개발 속도를 따져보면 수호이 57을 추월하는 것도 문제 없을 듯. 수호이 57은 곧 슈퍼크루즈가 가능한 이즈델리의 30 엔진으로 교체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기는 불가능하지만 젠20을 뛰어넘는 건 문제 없어. 성능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내부무 장창도 완성 못했고 항전 장비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난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거야. 내부무 장창은 블록2인 41호기부터 탑재될 수 있어. 항전 장비 측면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진보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지금 서방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어서 중국 장비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 중국군 장비가 서방제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는 한국이 항공 강국이라도 돼? 항전 장비는 미국산, 설계도면도 미국산, 엔진도 미국산. 너 말대로면 KF-21이 F-22도 이길 수 있겠다. 지금 중국 반도체 공정 수준은 90나노미터 수준으로 펜티엄4급인데 이래도 남들과 비교하려 드는군. 동아시아 괴물방은 명실상부하다. 한국이 이런 5세대급의 전투기를 개발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야. 진행 속도도 아주 빠른 데다 인도나 터키보다 구현 능력이 훨씬 강해.